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민 작가입니다. 오늘도 책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7,000명 이상의 어떤 책쓰기 수강생을 배출하고 13년간 이제 책을 쏘면서 느낀 깨달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깨달음들이 많은데 드리고 싶은 좀 말씀은 뭐냐면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책쓰기에 대한 팁인데 종합적인 이야기들을 좀 오늘 해야 되는데, 우선 우리가 지금 책을 쓰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은 대부분 다 이제 직장인들이거나 혹은 사업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뭐 외부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중요한 거는 전업작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업작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렇다는 거죠. 현재 책을 쓰는 분들이, 책을 또 쓰려고 하는 분들이, 이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선은 좀 열망이 뜨거워야 됩니다. 열망이 뜨거워야 되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될까, 인간의 의지가 약하거든요. 인간의 의지는 한계가 있다. 열심히 하겠다라고 이야기해도 이게 절대 열심히 못하는 겁니다. 뭐가 안 돼 있으면, 환경 조성이 안 돼 있으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환경 조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뼈 빠지게 지금 일만 열심히 하고 있다, 하루에 15시간씩 그러면은 책 못 쓰는 거죠. 그 사람이 아무리 초인적인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왜냐면 인간은 잠은 자야 되니까. 하루에 뭐 10분 자고 1년 동안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 환경 조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환경 조정이. 인간의 의지가 한계가 있고, 누구나의 어떤 그 인간의 능력이라는 것이 좀 비슷하다는 기본 전제를 좀 깔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책쓰기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 메커니즘 자체가 뭐냐면은 천재들이 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한 사람이 책을 쓰는 거거든요. 부지런한 사람이. 왜냐면 이 책 쓰는 거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영감과 어떤 번개처럼 튀어나오는 이 창조가 아니라 수많은 자료를 보고 이걸 가지고 숙고해서 나오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료를 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이 부지런하게 자료를 봐야 됩니다. 보면서 이거 가지고 이제 산속이나 뭐 어디 가서 이렇게 산책하면서 생각도 좀 해보고, 집안에서 이렇게 고민도 좀 해보고, 걸으면서 고민도 해보고, 이렇게 해봐야 돼요. 그러면서 만드는 게 이 책쓰기 작업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부지런해야 되고, 너무 시간을 못 내고 이러면 책을 못 씁니다. 그리고 이 책을 쓰는 것은 단순하게 글쓰기 실력으로 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컨텐츠 기반으로 책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점검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책을 써가지고 앞으로 롱런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내 컨텐츠로 승부해야 돼요. 내 컨텐츠. 그러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내가 이걸 한 10년간 이 컨텐츠를 가지고 있었다, 혹은 갈고 닦았다. 예를 들어서 내가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한 10년 동안 해왔다, 혹은 주식 투자를 내가 한 10년간 했다. 그 결과 내가 뭔가를 좀 많이 이루었다. 이러면 이 책 쓸 수 있는 거죠. 연애를 내가 좀 젊을 때 좀 많이 해봤다. 책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뭔가를 하기보다는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좀 잘할 수 있는 이런 걸 가지고 책을 쓰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럴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형태들이 나올 수 있지만, 결과들이 나올 수 있지만, 결국 여러분들이 책을 쓰고 나서 경제적으로 크게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컨텐츠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지탱하고 밀고 갈 수 있는 거고, 그 결과 여러분들이 이 책으로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책이 좀 잘 되든 안 되든 관계없는 겁니다. 무조건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책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에게는 컨텐츠가 있고 이 컨텐츠를 가지고 이걸 정리하는 거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컨텐츠에 대한 힘이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책으로 정리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독자들이 많은 반응을 보이고,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와 사업,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들이 잘 되는 구조, 그런 구조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성공으로 가야 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성공을 해야 됩니다. 얼토당토안하게 갑자기 뭔가를 하는 것은 가능하면 좀 피하는 게 좋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되게 지금 젊기 때문에 책을 내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만들어 가겠다, 이런 분들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책을 한번 내봤다, 그리고 책을 내는데 좀 의의가 있다, 이런 분들은 괜찮아요. 그리고 나이가 좀 있는데 이걸로 사업할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들을 좀 테스팅하고 도전하고 여러 가지 삶의 가능성을 좀 확장시켜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책을 쓰고 한 10년 정도 이걸 가지고 일을 하면 좋은 결과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당장 돈을 벌려면 잘하고 있는 걸로 책을 써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돈을 법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뭐냐면은 뭐 하면 되는 겁니다.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베스트셀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베스트셀러 되고 안 되고는 여러분의 손을 떠난 것이고, 최대한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베스트셀러가 뭐 되는 분들도 있고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안 되는 분들은 뭐냐면, 일단 책이 되게 어렵고요. 대중들이 못 볼 수 있는 구조로 책을 썼기 때문입니다. 책이 베스트셀러 되려면은 많은 사람들이 책을 사봐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소화한다는 것은 결국 대중독자들이 소화한다는 의미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런 구조로 가야 되는데 이런 구조로 못 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가 태생적으로 좀 안 되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이런 구조로 쓴다 하더라도 좀 심각하고 진지하고 좀 무겁고 재미없고 이런 주제로 책을 쓰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방향으로. 그리고 이런 어떤 태생적 어떤 한계, 뭐 한계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때로는 큰 장점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결국 대중들이 많이 좀 안 보게 되고, 그 결과 좀 책이 많이 안 팔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이 자기만의 진성 독자들을 만들어낼 때 결국 엄청난 파급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강의로요. 요즘 뭐 보면은 걸그룹으로 성공하지 못한 분이 유튜브 해가지고 유튜브 독자를 뭐 500만 명 넘게 만들어가지고 세바시 강의도 하고 이렇잖아요. 성공의 방식은 하나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베스트셀러가 안 되었다. 유튜브로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습니다. 강의를 통해서 많이 벌 수도 있고요. 이 길은 다양한 겁니다. 어디서 성공할지 몰라요. 그래서 그리고 성공을 여러분들이 한다고 해서 그게 또 영원하지도 않아요. 영원하지도 않아. 그렇기 때문에 성공과 실패를 별로 부담 가질 필요 없습니다. 편하게 하면 돼요. 편하게 하면 되고, 여러분들이 요즘 어떤 일을 하도 굶어 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하면 되고, 자신의 본질과 자신의 기질을 살려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책을 쓴다고 했을 때 베스트셀러가 좀 잘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의외로 이분들은 대중들에게 책을 많이 파는 분들이고요. 이런 분들은 결국에는 대중들이 좀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구조의 책을 쓴다는 겁니다. 이것이 좋게 말하면 베스트셀러를 잘 만드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은 좀 깊이가 없는 이런 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책이 될 수 있어요. 어떤 것이든 간에 양면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근데 결국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타고나는 기질이 많이 작용합니다. 절대 의도적으로 이렇게 결정 좀 되기가 좀 쉽지 않아요. 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거 좀 더 깊이 이야기하면 좀 더 깊이 이야기할 수 있는데, 뭐 이 정도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이 정도로 하도록 하고, 결국에는 책을 쓴다는 것은 책을 많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을 많이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책을 좀, 여러분들은 일단 전업작가로 활동할 것이 아니고, 그리고 책쓰기 강사로 활동할 것이 아니고, 그리고 책을 또 되게 또 뭐 많이 쓰고 이렇게 할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런다고 했을 때는 독서량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한두 권, 두세 권. 제가 볼 때는 한 10권까지 쓰는 것도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그 이상으로 넘어갈 때는 독서력이 많이 작용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1년에 책을 한 권 정도 혹은 2년에 한 권 정도 내면 딱 좋거든요. 한국 출판시장의 특성상 책을 많이 내는 것은 작가에게 좋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다작을 허용하지 않는 분위기고, 다작을 했을 때는 오히려 좀 더 안 좋은 결과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책을 한 2년에 한 권 정도 쓰는 것이 가장 좋아요. 이것은 출판계에 있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는 부분입니다. 가능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20년 동안 책을 10권 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구조로 가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독서량이 그렇게 안 되더라도 책을 쓸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 이상을 넘어가려면 독서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은 전업작가를 할 분들이거나 책을 많이 쓰실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책을 반드시 많이 봐야 되고요. 적어도 수천 권의 책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5천 권 이상의 책을 읽어야 됩니다. 5천 권 이상의. 그래서 책을 많이 보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많이 쓰려면은. 근데 한 10권까지 쓰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10권 정도 쓰면 됩니다. 그 정도 쓰는 사람도 대한민국에 거의 없습니다. 제가 그동안 7,000명 이상의 수강생들을 배출하고 13년 동안 20권의 책을 쓰면서 느낀 바가 많은데요. 오늘은 좀 간단하게 이 정도 이야기만 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이야기들은 또 다음 테마에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지금 책 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안 했는데 또 다시 한번 더 폭발적으로 이야기를 좀 많이 하도록 할게요. 앞으로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상민 책쓰기 연구소에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고요. 이번 3주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동영상으로 이제
강의를 좀 할 겁니다. 그 이후부터는 또 오프라인과 동영상을 좀 병행할 생각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강의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